안녕하세요. 꾸리생TV의 최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꾸리생TV의 첫 번째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리산 자락의 남원시 주천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마을 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4학년 1학기 식품영양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집에서 또 책을 보면 약간 나태해지고 막 누워서 책을 보다 보면 어느새 피곤해가지고 농사일에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잠들어 버리기 쉬운데 이곳에 와서 책을 보면 그래도 약간의 긴장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또 와서 저 녀석 또 졸고 있네, 공부한다더니 뭐 하나,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곳에서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바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그 장영희 교수가 쓴 책을 오늘 한번 들고 나왔어요. 장영희 교수가 세상을 떠난 지가 10주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10주기 행사를 했고요. 장영희 교수의 에세이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이 100세를 돌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영희 교수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를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또 그녀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 기적을 느끼고 싶다고 그럴까,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싶고 활력소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굉장히 찾았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이 100세를 돌파했습니다. 샘터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100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드카본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예전에도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하드카본이 나와서 읽어보고 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책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이 책을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태어나서 어렸을 적에 소아마비에 걸렸죠. 그 소아마비에 걸리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역전들을 이 안에 다 담았습니다. 그녀가 처음에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학교를 갈 때 이렇게 엄마가 매일매일 업어서 아이를 데려다가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학교가 끝났을 때는 또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고 또 비가 올 때는 우산을 가지고 또 아이를 마중을 가고. 근데 장영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이동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녀의 생은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어딜 가거나 희망차고 웃고, 그리고 얼마나 그 말이 수다스럽고 그냥 직설적이고, 이렇게 수다스럽게 살았던 인생 중에 자기의 인생들을 글로서 쓰는 게 생활 속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속에, 이 책 안에 보면 엄마 아빠 이야기, 또 조카 이야기, 자기가 강의실에서 만났던 학생들의 이야기들이 아주 진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진솔한 이야기들의 내막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생활 속에서 글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장영희 교수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갈 때에도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서울대 교수였던 아버지가 그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딸을 좀 입학시켜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는 어떻게 좀 갔죠. 그런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기를 했었는데 그 가운데 몇 군데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은 되는데 장애인이란 이유로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정말 원통한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장영희 교수가 택했던 학교가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는 그 로열라 재단의 어떻게 보면 천주교의 예수회 쪽에 가까운 예수회 쪽 재단의 학교죠. 그래서 신부들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장영희를 이제 학생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우연찮게도 제가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저의 뭐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서강대학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수의 재단에서 만들긴 했지만 굉장히 작은 학교예요. 그래서 그 작은 학교 안에서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사제지간 그리고 또 동료들끼리 학우들끼리 굉장히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학교 중에 하나죠. 여하튼 장영희 교수가 저의 대학 선배라는 것, 또 그리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서강대학교를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그렇게 그 장애를 앓고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면서도 남들에게 희망과 기적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두 번의 암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마지막 암을 이겨내는 과정 안에서 끝내는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 투석을 하면서도 글을 썼고 그 글을 통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책의 서문에 보면 굉장히 장영희 교수가 고민한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이 책의 이제 제목을 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다가 책의 제목의 후보를 4개를 정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샘터에 연재했던 새벽 창가에서라고 하는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중에 김종삼 시인의 시에서 따온 그 살아온 기적, 살아갈 날의 기적, 살아온 날의 기적, 살아갈 날의 기적이라고 하는 로 정하게 됐죠. 그리고 이 책 안에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엄마가 넘어져서 막 우는 조카를 막 챙기는 막 그 동생들과 언니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집에서 쓰러진 조카를 막 부산을 떤다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 떨지 마라. 응? 뼈만 추리면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뭐 그냥 아이가 넘어진 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에 단순하게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뼈만 추리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자신감을 회복해서 성공한 CEO들이 굉장히 많죠. 또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실천으로 담보해낼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근현대사에 그렇게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뭐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YS 김영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몸은 빌릴 수가 없다. 이것이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였었는데, 마찬가지로 뼈만 추리면, 내가 살아갈 근본만 세우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어머니가 해주시는데, 그거를 주제로 어머니 말씀 그대로 옮긴 거를 이제 책 제목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내게 동의한다 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개를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김종삼 시인의 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책 제목을 정했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제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당시에 어떤 뭐 편집자도 여러 가지 제목을 정할 수 있었을 거고, 샘터사의 김성구 사장도 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긴 했겠지만, 역시나 좋은 제목을 정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어낸 책이 되었지 않았을까. 100세를 돌파한 책이 대한민국에 몇 부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장영희 교수가 산 삶도 기적이고, 이 책이 만들어냈던 것도 100세를 찍었던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의 제목의 모토가 되었던 김종삼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볼까 해요. 김종삼 시인의 시의 제목은 어부입니다. 어부. 제가 그 김시인의 시를 제가 지금 찾아놨는데요. 어부 김종삼.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어 나가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살다 보면 화사한 날만 있는 게 아니다. 바람 불고 눈비 오는 날이 더 많다. 힘들어도 견뎌내야 한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고 울픈 시인도 있지 않는가. 아직은 살아남아야 한다.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 중얼거려 본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김종삼 시인의 이 어부라는 시를 저자인 장영희 교수는 굉장히 평상시에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그 삶이 질곡으로 갔던 거를 이렇게 엎어치기, 극복, 그리고 그걸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던 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 책의 전반부의 제목을 정하는 부분에서 이런 고민들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 본인이 마지막 이 저기에 권두원 첫 번째 여기를 뭐라고 그러나요? 프롤로그. 나 비가 되고 싶어. 장혜희 교수가 프롤로그에 나 비가 되고 싶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붙여서 읽으면 나비가 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고, 띄워서 읽으면 나 비가 되고 싶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프롤로그에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나는 지금 내 생활에서 그것이 진정 기적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난 이 책이 오롯이 기적의 책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이 책이 바로 기적의 책이 되었습니다. 100세를 찍은 거죠. 100세. 대한민국에서 100세를 찍은 책들이 몇 권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100세가 된 책을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으셨거나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장혜희 교수가 세상을 역경을 딛고 간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한 군데를 표시를 해갖고 온 게 있는데요. 한번 제가 뭐 연필로도 표시를 하고 했던 게 있습니다. 장혜희 교수의 호흡과 피부와 숨소리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정겨움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주옥 같은 곳이 있고 또 제 마음을 울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곳인데요. 그게 뭐냐면 마음속의 도깨비라는 에세이가 있는데요. 이 책의 38쪽에 있는 건데,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를 거부하거나 말할 때마다 막 마음속에서 막 뭐가 막 찌끌려서 이렇게 들리긴 하지만 그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하고 싶고, 오늘은 막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가지고 뭔가 말하는 거가 들리지 않고 막 또 다른 내가 그 안에서 막 치고 올라와서 그 막 얘기하는, 그렇게 치고 올라오는 경우를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장혜희 교수가 이 마음속의 도깨비라는 글을 쓰면서 하여튼 그 무더운 여름날에 불쾌지수가 한 100쯤 됐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정말 그 수업 준비며 원고 마감 그리고 교수들의 끊임없이 잡히는 회의 스케줄 뭐 이런 데 막 시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름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복귀를 하고 나니까 일이 막 다가오는 게 뭐라 그럴까요? 그 일주일에 이렇게 요즘에 이제 토일을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면 월요병이라고 하는 것처럼, 휴가를 갔다 오고 나면 또 뭐 이렇게 장기간 휴가를 일주일 정도 갔다 오고 나면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로 이제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막 잔뜩 쌓여 있는 이메일, 그 다음에 막 줄줄이 잡혀져 있는 회의 스케줄, 조교가 갖다 주는 여러 가지 학교 일정 뭐 이런 걸 보면서 마음 한 가운데 더웁기도 하고, 이러니까 뭔가의 또 다른 내가 거기서 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이제 한 교수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그 교수가 보내온 이메일을 보면서 조목조목 사족을 달아가면서 반항을 한다고 그럴까요? 뭐 그렇게 사족을 달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이런 명문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장 교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나는 오늘도 헛되이 보냈다. 아니 오늘뿐인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헛되이 보냈다. 그러니 어쩌란 말인가? 어제 죽은 사람 대신 내가 살아있어 미안해 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또 다음 문구에 뭐라 그러면,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다. 열광하는 삶, 그러니까 그 열정적으로 살고 확 끌어올듯이 사는 삶보다 한결같이 꾸준히 살아가는 삶이 더 아름답다, 이런 문구인데,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한결같은 삶이 별 볼 일 없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또 속으로 울컥한 마음을 또 드러내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것들을 하지만 이 부분도 되게 이제 여름에 뭐 비근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남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되게 멋있는 문구 아닙니까? 근데 장윤기 교수는 속으로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말이다. 우산을 들어주면 둘 다 조금씩이라도 비를 피할 텐데 왜 멀쩡한 우산을 두고 함께 비를 맞아야 하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보내줬던 구구절절한 아름다운 그 문구 명언에 대해다가 이렇게 불쑥불쑥 이제 사사건건 거기다 담은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구구절절 맞는 말인데 순전히 반항을 위한 반항을 하고 있는 꼴이다. 내가 가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평화를 싫어하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도깨비 같은 게 살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평화와 질서, 화해와 찬미론자이지만 내 속 어딘가에는 분명히 질서에 반항하고 완벽한 조화를 불편해하고 일탈을 꿈꾸는 나도 모르는 데가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장혜 교수가 이런 게 있는데, 어렸을 때 나는 더할 나위 없는 순둥이에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그때도 내 속에 도깨비가 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밤마다 꼭 이를 닦고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닦기를 무척이나 싫어했던 나는 몰래 칫솔에 물을 묻혀 꽂아놓고 어머니가 이 닦았냐고 물으면 닦았다고 거짓말을 하곤 했다. 그때 어머니가 알고 속으셨는지 모르고 속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양치질하고 수고를 덜었다는 것보다는 어머니를 속이는 쾌감이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여튼 누구든지 마음속에 이런 크고 작은 도깨비가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나의 본뜻은 그렇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거나, 또 누군가 좋은 조언을 해주면 속으로는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또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거나 그게 아닌데라고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장영희 교수는 이제 솔직하게 도깨비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무슨 커다란 범죄 욕구는 아니더라도 가발을 쓴 사람을 보면 가발을 벗겨보고 싶은 충동, 평화롭게 잠자고 있는 사람을 한 번쯤 쿡 건드리고 숨어버리고 싶은 충동, 아름답고 완벽한 화음으로 노래 부르는 합창단이 있다면 갑자기 이상한 불협화음을 내고 싶은 충동, 아주 조용한 성당이나 도서관에 들어가면 악 하고 소리를 질러보고 싶은 충동, 굽이 아주 높고 가는 구두를 신고 얌전하게 걸어가는 여자를 보면서 구두굽이 톡 부러지면 어떨까 기대하는 마음 등 조화보다는 부조화, 타협보다는 갈등을 위해 논리도 체면도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도깨비는 누구에게나 잠복해 있어서 언제라도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진솔한 고백 아닙니까? 에세이를 쓰면서 대학 교수가 이렇게까지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책을 읽다 보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허둥대는 장혜희 교수의 모습, 또 제자들과의 수업 시간에 보내왔던 그 편지에 답을 하는 아주 진솔한
이성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에 대한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할 때 장혜윤 교수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해나간지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우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에세이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정말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장혜윤 교수의 글에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하고 또 그 기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쓰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죠. 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가 보낸 글 중에는 두 문장이 더 남아 있었다.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은 사랑하는 사람들, 내일을 위한 희망, 그리고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따라 더 기세가 등등한 내 마음속의 도깨비도 이 말에는 반기를 들지 못했다. 분명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고 내일을 위한 희망이 있어 행복하고 그리고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은 나도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다가 유지되기 썩지 않고 바닷물이 썩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답니다. 그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있는 바다를 감싸고 있는 모든 바닷물들이 썩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깨비 같은 마음이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에 3%만이라도 희망적이고 기적을 붙들고 가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행을 떠나온 이 지구별은 살만한 곳이다 라고 장혜인 교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나쁜 생각이 있어도 3%의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 하였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 내 마음속에 사는 도깨비들은 이리저리 아우성이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숨어있는 3%의 좋은 생각이 있는지 나는 다시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 기쁘게 이 글을 쓴다. 어느덧 바람도 싱그러워질 테고 들국화, 투명한 햇살, 낙엽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도 정말 가을 하늘처럼 맑아질 수 있겠지 기대해보며.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과연 불평불만, 우리 집은 왜 이래? 내가 다니는 회사는 왜 이래? 아니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무슨 동아리는 왜 이래? 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살 수 있죠. 그런데 과연 나는 3%의 소금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97%의 도깨비인가?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영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도깨비의 97%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만이라도 그 3%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아마 살만한 것이고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살아갈 것이 기적이다. 살아갈 날이 기적이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서부터 3%의 소금물로 살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장혜희 교수의 주옥 같은 글들을 아마 100세 기념판으로 만든 한정판일 거예요. 한정판으로 만든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혜인 수녀님께서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근데 이혜인, 장영희, 김정선 이렇게 세 여인은 삼총사였어요. 그리고 이혜인 수녀님도 역시나 암투병을 하셨죠. 김정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삼총사 중에 두 분, 장영희 교수와 김정선 선생님은 하늘나라로 가셨고 이 땅에 지금 현재 이제 이혜인 수녀님이 계시죠. 이혜인 수녀님도 몸이 아프셔서 수술을 해서 굉장히 고비를 많이 넘기셨죠. 마지막 남아있는 자로서 이 땅을 지켜나가는 그녀가 장혜희 교수의 이 에세이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다가 글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10주기 행사에도 이혜인 수녀님이 오셔서 직접 시를 읽어주시기도 하셨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혜인 수녀님의 글을 읽어드리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대한 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당신이 지금 힘겹게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바로 내일을 살아갈 기적이 된다. 장양이의 벗으로 독자로서 나는 그의 밝은 인간성과 진솔한 글솜씨에 늘 탕복하곤 하였다. 겸손하고도 당당하며 따뜻한 사랑이 넘쳤던 그와의 만남은 내게도 소중한 선물이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장영이만의 감칠맛 나는 향기의 빛깔로 깊은 감동을 주는 이 책의 100세 기념을 축하하자니 새삼 그의 미소가 그립다. 몸으로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혼은 글 속에 살아남아 계속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직도 이별의 슬픔 속에 그리움이 깊어진 독자들에게 그가 다시 웃으며 말하는 것을 듣는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니까요. 이혜인 수녀 시인. 오늘 꿀인생 TV가 소개해드렸던 장영희 교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에 대한 저의 첫 방송, 책에 대한 리뷰 첫 방송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책을 읽고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방금 전에 있었던 내 마음속의 도깨비라는 부분이 저는 이야기하기에 여러분과 소통하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인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교훈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책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3%의 소금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꿀인생 TV는 굉장히 좋은 책, 유익한 책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